명탐정 셜록 홈즈 2. 거지 사내의 비밀. 수상한 노인의 눈빛. 이곳저곳을 살피던 왓슨은 드디어 한 곳에 누워있는 휘트니 씨를 찾아냈습니다. 휘트니 씨. 당신이 휘트니 씨죠? 그는 거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곤두서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려져 있었습니다. 휘트니 씨, 정신 차려요. 어서 집에 돌아갑시다. 부인께서 몹시 걱정하고 계세요. 그러자 휘트니 씨는 부수수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금 몇 시죠? 밤 11시입니다.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당신이 나를 놀리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군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기 온 지 3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휘트니 씨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잠꼬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편 중독자는 술주정뱅이보다 더 다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쯤 난폭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군. 왓슨은 휘트니 씨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이 양반아. 휘트니 씨의 몸이 흐느적거렸습니다. 왓슨은 축 늘어진 휘트니 씨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휘트니 씨, 바로 서봐요. 왓슨이 휘트니 씨를 부축하고 좁은 통로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왓슨의 한쪽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누구야? 왓슨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왓슨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왓슨도 날카롭게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홈즈? 왓슨, 아무 말 말고 내 말만 듣게. 홈즈는 빠른 말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을 마차에 태워서 돌려보내고 자넨 잠시 기다리고 있게. 급히 의논할 게 있어. 왓슨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급히 휘트니 씨를 현관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후휴. 왓슨은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장소에서 홈즈를 만난 것이 더욱 긴장감을 돋우었습니다. 홈즈를 그곳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지. 홈즈의 변장술은 귀신 같았습니다. 꼬부라진 허리에 주름투성이 얼굴, 쉰 듯이 갈라지는 목소리.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 힘이 없는 모습은 영락없이 아편에 중독된 노인 같았습니다. 왓슨은 지나가는 마차를 불러 휘트니 씨를 태웠습니다. 마부 양반, 여기 값을 두둑히 줄 테니 이분을 잘 모셔다 드리게. 그리고 이 편지는 우리 집사람에게 전해주시오.
예, 신사 양반. 염려 마십시오. 주소지를 확인한 마부는 힘차게 책찍질을 하였습니다. 마차는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차가 떠나고 조금 후 허리가 굽은 노인이 아편소굴에서 나왔습니다. 신사 양반, 이리 오게. 노인은 왓슨을 데리고 인기척이 드문 곳으로 갔습니다. 후휴, 힘들군. 노인이 허리를 펴고 얼굴을 두세 번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키가 크고 잘생긴 홈즈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홈즈? 내가 꼭 도깨비에게 홀린 것 같군. 하하하. 홈즈는 큰 소리로 한바탕 웃었습니다. 놀란 건 나도 마찬가지야. 자네가 느닷없이 아편소굴에 나타났으니 말일세. 난 이웃에 사는 휘트니 부인의 부탁을 받고 그 사내를 데리러 간 것일세. 헌데 뜻밖에도 자네를 만났어. 그 소굴에 변장까지 하고 숨어둔 걸 보니 무슨 중대한 사건이 있는 모양이지? 자네 말이 맞네. 어려운 사건이야. 어렵다면 아직 단서를 못 찾은 거야? 좀처럼 풀리지가 않는군. 그래서 변장까지 하고 잠복을 했네. 그런데 마침 자네가 나타났으니 날 좀 도와주게. 나도 변장을 해야 하는가? 아닐세. 자네가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거든. 하하하.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답답한 가슴이 뚫리는 것 같군. 사실은 나도 매일 환자들만 돌보느라 몹시 따분하던 참이었네. 마침 잘 됐어. 아내에게는 자네를 만나서 오늘 밤에는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편지를 보냈으니 함께 가세. 그거 아주 잘했네. 홈즈,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게. 그러지. 사건 자체는 간단하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어려운 사건일세. 이야기를 듣고 자네가 좋은 단서라도 잡아주면 좋겠네. 홈즈는 파이프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먼저 세인트 클레어라는 사람부터 설명하지. 그는 5년 전부터 리시에 있는 호화저택에서 살고 있는 굉장한 부자야. 나이는 33살이고 부인과 2아이가 있어. 그렇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아편 중독에 걸렸는가? 허허, 왓슨, 너무 앞서 생각하지 말게. 그는 아편 중독자가 아닐세. 아편 중독자가 아니라고? 그는 아주 착실한 사람으로 날마다 리시에서 런던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어. 그는 매일 저녁 6시경에는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자상한 가장이지. 동네 사람들도 모두 세인트 클레어가 아주 착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고 말이야. 그래? 그런데 자네는 아까 세인트 클레어가 아편소굴에서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았나? 아편소굴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구제불능 인간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왓슨, 내 얘기를 더 들어보게. 바로 지난 월요일의 일이야.
세인트 클레어는 여느 때처럼 런던으로 출근했어. 자상한 아빠인 그는 집을 나설 때 아이들에게 오늘은 선물로 집 쌓기 장난감을 사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그래서? 왓슨은 홈즈가 이야기를 끊는 것이 답답한지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세인트 클레어가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알바딘이라는 기선 회사에서 전보가 왔어. 짐이 와 있으니까 찾으러 오라는 정보였어. 알바딘 기선 회사라면 수원덤 골목 근처에 선창가에 있지 않나? 맞네. 무슨 짐이었는데? 무슨 짐인지는 몰라도 그 짐은 부인이 무척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더군. 부인은 점심 식사를 하고 부랴부랴 런던으로 갔지. 런던에 도착한 부인은 시내에서 생활용품을 산 다음 기선 회사로 가서 짐을 찾았어. 그리고 수원덤 골목을 가로질러 역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정확히 4시 35분이었지. 그래서? 월요일은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지. 지저분한 수원덤 골목의 집들은 모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어.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있어서 마차를 부르려고 걸음을 멈췄어. 그때 어디선가 아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홈즈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이거 점점 흥미로워지는군. 왓슨은 어린애처럼 긴장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비명소리였나?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무슨 일인가 하고 소리난 쪽을 올려다보았지. 그 순간 부인은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놀라고 말았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3층 창문에서 남편인 세인트 클레어가 눈을 크게 뜨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런 일이? 그 비명도 세인트 클레어가 지른 거였을 거야. 부인은 너무 놀랐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큰 소리로 자기 남편을 불렀지.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세인트 클레어는 모른 채 하고 창문 안으로 모습을 감춰버린 거야. 부인의 말로는 누군가가 안에서 남편을 끌어당긴 것 같이 보였다더군. 그럼 세인트 클레어가 있었다는 곳이 바로 그 아편 소굴의 3층이란 말이지? 그렇지. 부인이 곧 남편의 뒤를 쫓지 않았나? 물론 쫓아갔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남편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고 더군다나 남편은 무슨 일인지 미친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놀랬겠는가. 그런데다 세인트 클레어는 집을 나갈 때와 똑같이 검정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셔츠의 단추를 풀어 헤치고 넥타이도 매지 않은 헝클어진 모습이었던 모양이야. 부인은 남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무조건 아편소굴로 뛰어들어갔지. 부인이 무사히 3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나? 부인이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막 올라가려고 할 때 불량배들이 나타나 부인을 막아섰고 부인이 악을 쓰며 들어가려고 하자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어. 그랬겠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량배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겠지. 경찰에 바로 신고는 안 했는가? 부인은 경찰에 구원을 청했지. 어쨌든 남편이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자 부인은 결사적이었어. 부인의 호소를 듣고 형사 한 사람과 경관 2사람이 아편소굴로 들이닥쳤지. 그래서? 경찰이 3층으로 돌진했지만 분명히 있어야 할 세인트 클레어는 자취도 없이 사라진 거야.
지저분한 방 안에는 험상궂게 생긴 안증뱅이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는 전부터 그 방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는군. 경찰은 건물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세인트 클레어를 찾을 수 없었어. 감쪽같이 사라졌군. 뭔가 수수께끼가 있는 것 같아. 그래.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야. 교회의 별장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던 세인트 클레어가 아편 소굴에 있었다는 사실부터가 수수께끼 아닌가? 홈즈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인트 클레어가 부자니까 재산을 탐내는 녀석들에게 납치된 게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아편 소굴에 있던 녀석들은 세인트 클레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물론 안증뱅이 거지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어. 그러자 부인이 이상한 예감이 들어 책상 위에 있는 가방을 열어보았다더군. 무엇이 있었나? 가방 속에 집사키 장난감이 들어있었어. 바로 세인트 클레어가 선물로 사오겠다고 약속한 장난감이지. 부인의 말을 듣고 경찰은 다시 3층에 있는 방을 이잡듯이 조사했어. 그랬더니 방 안쪽에 있는 커튼 뒤에 침대가 놓여 있고 침대 머리맡에 창문이 하나 있었어. 그리고 창문 바로 밑이 배의 짐을 육지로 운반하는 양육장이었지. 그런 시설이? 아무래도 수상한 집 구조로군. 형사들이 창문을 조사했더니 창문 군데군데 피가 묻어 있었어. 세인트 클레어의 물건들이 나왔어. 구두, 양말, 모자. 그런데 양복은 없었네. 양복은 그대로 입고 사라진 모양이야. 홈즈, 이건 살인사건이 틀림없는 것 같네. 세인트 클레어는 살해되어 창문에서 바닷속으로 집어던져진 게 분명해. 왓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건 중에도 살인사건이 가장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살인사건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하고 있어. 그러나 범인은커녕 어떤 단서도 잡지 못하고 있네. 경찰은 언제나 우물쭈물하다가 범인을 놓친다니까. 아니야. 이번엔 경찰도 재빠르게 움직였어. 사건의 용의자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 조사를 했어. 그런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지. 하지만 세인트 클레어의 구두와 양말 따위가 발견된 이상 범인은 그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왓슨, 너무 흥분하지 말게. 자네 말대로 제일 수상한 용의자는 그 방에 있던 안증뱅이 거지야. 거지는 줄곧 3층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난 그 거지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어. 홈즈는 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지는 아주 험상궂은 얼굴인데 이름은 휴 부은이라고 하지. 얼굴이 너무나 흉측스러워서 그 근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휴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 모퉁이에 앉아 동냥을 하지. 나도 더러운 모자를 앞에 놓고 구걸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으니까. 하루도 빠짐없다니 부지런한 거지로군. 왓슨이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직업이니까. 그리고 말이 거지지 수입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
왓슨? 그 아편 소굴에서 세인트 클레어를 마지막으로 본 건 틀림없이 휴일 거야. 휴는 다른 거지들과 달라.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놀려대면 척척 말을 받아 넘기는 게 제법 재치 있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세인트 클레어를 죽인 범인이 휴라고 생각하나? 하지만 휴는 안증뱅이야. 33살의 건장한 세인트 클레어가 안증뱅이 거지에게 당했단 말인가? 휴는 안증뱅이지만 다리를 저으면서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라네. 그리고 몸집이 제법 건장하고 힘도 있어 보이거든. 자넨 의사라 잘 알겠지만 팔다리가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다른 부분이 특별히 뛰어나게 발달하지. 그렇지 않나? 홈즈 씨,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겠어요. 설령 남편의 신상에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다 해도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해 주세요. 좋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홈즈 씨, 당신은 제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그건... 홈즈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부인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이미 죽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진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즈는 고개를 약간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지금으로선 세인트 클레어 씨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홈즈의 말에 부인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때 왓슨이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부인, 홈즈의 말은 세인트 클레어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도 없지만 죽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뜻입니다. 왓슨 씨, 저에게 위로의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홈즈 씨, 그럼 그이는 살해당한 걸까요? 부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소리로 변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살해되었다면 언제쯤이었을까요? 아마 월요일이겠죠. 부인이 아편 소굴에서 남편의 모습을 본 다음일 겁니다. 그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닷새가 지나가는군요. 그런데 그이가 월요일에 죽었다면 오늘 편지가 올 리 없어요. 뭐요? 편지라고요? 예. 죽은 사람한테서 편지가 왔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으세요? 홈즈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왓슨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숨을 죽였습니다. 왓슨은 부인의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하면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냉정했습니다. 얼굴빛은 창백했지만 눈빛이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놀라는 두 사람에게 편지를 내보였습니다. 보세요. 이게 오늘 그이한테서 온 편지입니다. 홈즈는 낚아채듯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홈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럴 수가. 봉투가 마구 구겨져 있었습니다. 홈즈는 봉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인은 수원덤 골목 근처에 있는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겉봉의 글씨는 매우 서투르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인, 이것이 남편의 글씨가 맞습니까? 겉봉 글씨는 아닙니다. 하지만 편지 내용은 분명히 남편이 쓴 것입니다. 겉봉의 글씨가 누구의 것인지 짐작되는 사람이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홈즈는 겉봉 글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을 먼저 쓴 뒤 주소를 썼군. 어떻게 그걸 아시죠? 이름은 잉크 색깔이 진합니다. 쓴 다음에 저절로 잉크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소의 글자는 희미합니다. 앞지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름과 주소를 단번에 쓰고 앞지로 눌렀다면 이름만 지나게 될 리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단서가 되나요? 그럼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건을 푸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겉봉을 쓴 사람은 먼저 부인의 이름을 적고 펜을 내려놓은 다음 이곳 주소를 묻거나 조사해서 나중에 쓴 것입니다. 남편은 왜 겉봉을 딴 사람에게 쓰게 했을까요? 글쎄요. 아무튼 편지를 읽어봅시다. 홈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봉투 속에 편지 외에 다른 물건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그이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세인트 클레어 씨가 쓴 게 틀림없군요. 예, 이건 틀림없이 제 남편의 글씨입니다. 글씨체가 독특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인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홈즈는 소리내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보, 나에 대한 일은 조금도 걱정하지 마오. 나는 지금 우연히 묘한 사건에 말려들었지만 머지않아 해결될 거요. 일이 이렇게 까다롭게 된 것은 내 실수였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요.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오. 난 무사히 돌아갈 거요. 당신의 남편 세인트 클레어슴. 이건 어떤 책의 겉장에 붙은 종이를 뜯어서 쓴 것 같습니다. 연필로 갈겨 쓴 걸 보니 급하게 서두른 것 같고, 그리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은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매우 더러워져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봉투에 풀칠을 한 자국도 있고요. 홈즈는 편지 한 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홈즈는 부인에게 다짐하듯 물었습니다.
부인,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건데 이 편지의 글씨는 정말 세인트 클레어 씨의 글씨가 맞죠? 혹시 잘못 보신 건 아니겠죠? 홈즈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세인트 클레어의 아내입니다. 남편의 글씨를 잘못 볼 리가 없죠. 그렇다면 부인,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세인트 클레어 씨는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과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교묘하게 가짜 편지를 썼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가짜 편지가 아니에요. 그럼 안심입니다. 부인, 이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세인트 클레어 씨는 아편을 피우지 않나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이는 자상하고 착실한 가정이었어요. 부인,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내일쯤은 사건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주무십시오. 홈즈는 매우 기분이 좋은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홈즈 씨. 부인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왓슨, 푹 자두세. 내일은 바쁠 테니까.